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빈 배소빈입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3.8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에 총 9명이 도전을 한 가운데 6명이 서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네, 오늘로써 전당대회가 딱 한 달 남았는데요. 자, 오늘은 이 황교안 전 대표님 모시고 전당대회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요즘 잘 계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요즘 아마 이제 뭐 전국을 당원들 만나시면서 이 뭐 간담회도 하고 여러분들 막 만나고 계실 텐데 요즘 어디 주로 많이 다니고 계십니까? 전국을 다 다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책임 당원들이 많은 지역 네. 여기를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니고 있죠. 아, 네. 그러면 이제 영남 지역, 그다음 수도권 지역 이쪽이 그렇습니다. 많으시겠네요. 예, 예. 아, 네. 그렇군요. 저희 정치펀치에는 저희가 처음 이렇게 모셨는데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기 전에 이번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신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나라 살리고 또 당을 살려야 되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좀 경륜도 있고 경험도 있고 예. 위기 극복에 경험이 있는 네.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저는 제가 안 되면 안 된다 생각을 가지고 출마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대표님께서 이제 출마 선언하실 때 보면 국민의힘 미래 비전으로 당원 중심 정당 그리고 국민 시원 정당 우리 희망 정당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하셨는데요. 이 말뜻은 어떤 건지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동안 이제 우리 당에는 많은 당원들이 있었는데 네. 당원들의 역할이 너무 미미했습니다. 국회의원 네. 또 우리 지역의 위원장들 중심으로 움직였고 지금 400만의 당원들이 있고 83만의 책임 당원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의 역할이 크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들에게 역할도 주고 기회도 줘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당의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뭐 최고위원 지명직 자리가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는 우리 책임당원 대표에서 누구를 임명을 하고 예. 또 저는 그보다 더 이제 지난번 당 대표 선거에 있어서 민심 30%, 당심 70%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우리 대표를 뽑는데 왜 민심을 반영하느냐? 우리 네. 대표는 우리 당심을 반영해야 된다. 당심 100%. 네. 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도 받아들여졌어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당원들이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 신개념의 새 정치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표님께서는 대권을 위해 이당 저당을 만들었다가 모조리 망가뜨리고 나온 후보,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당대표가 될 수 있는 후보 이렇게 하시면서 좀 강도 높은 비판을 하셨는데 그 대상이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는 두 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뭐 다들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제 말씀 중에 네. 제가 큐시를 볼 때는 이제 그 외에 뭐 다른 정책이 뭐 있느냐. 네. 근데 사실 다른 정책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네. 우리 당 자체를 당원 중심 정당으로 바꾸자 하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시원한 정당, 국민의 가려운 데를 깨끗하게 시원하게 건드려주는, 고쳐주는 이런 정당을 만들자. 국민들이 바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정치권은 늘 국민 하면서 다 내 판단만 했어요. 내 생각했어요. 내 일자리만 생각했어요. 네. 국민을 시원하게 하는 정당을 만들어 가겠다. 그 외에 또 제가 이를테면 지난번 그 문재인 정권을 경험해 보니까 그렇죠. 다시는 좌파에게 정권을 뺏기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것은 우리의 무슨 정권욕 때문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 그런 좌파에게 나라를 맡겨가지고 뭐 다 거들내겠다. 그 경험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30년 자유민주 정권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30년 정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가 꿈꾸던 자유민주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지속이 될 거예요. 뭐 그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뭐 제가 그냥 허황된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또 이제 정통 보수 정당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난 우리 당을 정통 보수 정당으로 만들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무슨 싸울 때 싸울 줄 모르고 그렇죠. 무슨 정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노총과도 싸우고 있고 또 전교조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다른 이런 그 당 안에 있어도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정리하면서 정말 정통 보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제 큰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이제 이 그 어제 오늘 뭐 지금 가장 핫하게 지금 돌아가는 얘기가 안철수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어떤 비판인데요. 이게 저희가 어떤 전당대회 과정에 보면 이런 일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 같은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라고 대통령실이 소개하면서 윤한연대란 말을 쓰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윤핵관이란 말은 대통령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대통령실에서 전언을 했죠. 그 전언하여튼 대통령실에서 조언 잘해야 된다. 전언도 잘해야 된다. 그 할 말씀이 아니면 잘 또 이렇게 그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통령의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정치권에 넘어가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난 보좌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과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좀 그 보좌진이 하여튼 우리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안 나오게 해야죠. 그게 보좌하는 것이죠. 근데 이 윤안연대란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이제 뭐 안철수 의원이 쓴 말인데 윤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이 그냥 연대해서 간다. 어떻게 보면 아니 무슨 당대표랑 대통령이 연대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지난번에 후보 단일화 해서 뭐 그렇게도 비치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바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본인의 바람이겠죠 물론. 윤황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누구에 기대서 뭘 하겠다. 이거는 그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무슨 당 대표 더더욱 거대 당의 대표가 뭐 누구를 기대가지고 나는 뭐 무슨 연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안 맞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김기현 의원 쪽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과 뭔가 함께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해왔고 또 그러니까 김기현 그 의원과 같이 그 지지하는 의원들은 아예 윤심은 김기현한테 있다. 100%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거는 윤심팔이 아닌가요? 저도 대통령과 함께 가요. 물론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함께 가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들은 또 우리가 해야죠. 모든 걸 다 대통령에게 해가지고 표도 대통령이 얻어주십시오. 아니죠. 우리가 정말 지도자라면 지도자다운 언행을 하고 해야죠. 근데 지금 보면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려고 했을 때 뭔가 저출산 부위원장 해임을 해버림으로써 나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혹시 대통령실이 경선에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비윤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통령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영역이든 막 통치자 아닙니까?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제가 거듭 보좌관의 얘기를 하는데 나설 일 안 나설 일 이런 것들 보좌관들이 잘 해야지 할 수 있다라고 다 이렇게 하게 하다 보면 국민들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좀 거부 반응을 갖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거꾸로 보면 우리 그 윤 대통령과 우리 대표님하고는 같은 검사를 해오셨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돈독한 인연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첫째로 검찰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검사를 했는데 저보다는 좀 짧지만 검찰을 같이 했다. 둘째로는
수사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공안 수사를 잘하고, 그렇죠. 저희는 특수 수사를 잘하고. 그렇죠. 네. 셋째는 강단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강단 있는 사람이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강단 있는 사람이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보면 이 평소에 이 윤심에 기대는 정치, 그건 후진적 정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은 윤 대통령과 함께 궤를 같이 나게 하지만 윤심에 기대는 거 그런 건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무슨 심에 기댄다고 하는 거는 네. 애들도 아니고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자기 길을 가야죠. 네. 자기 길을 가는데 저희는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했고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선됐으면 대통령을 도와주고 대통령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주고 뭐 그렇게 나가는 게 결국 정치고 국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뭘 하는데 대통령에게 내가 좀 뭐 한다. 이게 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에요. 네. 사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김기현, 안철수 이 두 의원의 어떤 양강구도로 흘러가는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스펙만 따지고 본다면 황교안 전 대표께서 가장 세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당대표도 하셨고 장관도 하셨고 뭐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참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다면 본인이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뭐 여러 영역을 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 역할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또 내외의 평가도 잘했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이 어렵기 때문에 그 내가 나왔다 하는 얘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당의 문제들 해결해 나갈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당에 들어왔는데 당에 바뀔 게 많이 있습니다. 바뀔 게 많이 있어서 당을 좀 혁신하겠다. 아까 제가 국민을 시원하게 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국민들이 얼마나 당에 대해서 답답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싸울 때 안 싸우고 말 실수하고 뭐 이런 또 무슨 개파 정치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겠다. 그게 앞으로의 방향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은 내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돼야 강한 힘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 당 대표에 나왔을 때 첫 메시지가 뭐냐면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자. 이게 뭐 주먹질로 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는데 그게 좀 많이 국민들에게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말하자면 정치를 나를 위해서 하면 그건 좋은 정치인이 될 수도 없고 큰 정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나도 챙겨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당이 먼저고 나라가 먼저다. 그 나라가 잘 되게 내가 정책을 만들어내고 법안 만들어내고 그러면 당연히 그 국회의원이 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 걸 먼저 챙기다 보면 내 거는 챙겼는데 당이 힘들어지거나 나라가 힘들어지는 부분. 이거는 우리가 취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 정당을 좀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표님께서는 사실은 이제 당내에서 독자적인 기반이 있는 후보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 독자적인 기반이 또 일부 딴 데서 평가하기로는 어떤 태극기 부대 또는 특정 종교에 기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정치 세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없었던 사람인데 이제 정치를 하면서 많은 동지들이 생겼어요. 많은 동지들. 첫째는 애국 동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동지. 아까 그 태극기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나 이걸 한번 보십시오. 나라를 살리고 또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르기까지 정말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또 아들 딸 키우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고. 물론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을 말 한마디로 태극기 부대, 태극기 세력. 아니 태극기 부대가 어떤데요? 그건 태극기를 나는 폄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정말 애국하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제가 많이 싸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싸워온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 뭐 이런 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것 같아요. 그게 당 안에 있다기보다는 당 밖에 당 안에는 사실 그런 분들이 없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당내 당 싸운 분들이 밖에서 없다. 네.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그분들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당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당의 정책을 새로 만들어내고 당이 또 잘하는 부분 응원하고 있고 잘못하면 격려하고 있고 당 안팎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말하시면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후보자 등록 9명이 했고 6명이 서류 심사를 통과를 했는데 이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 안철수, 김기현, 황교안 이런 순으로 좀 지지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컷오프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제 말씀인가요? 예. 저는 뭐 국민들께서 이미 다 점 찍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컷오프는 뭐 제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당대표 출마를 했고 또 국민들께서 반드시 뭐 중요한 건 지금 보니까 오늘인가요? 오늘 보니까 제 지지율이 9.2%로 9%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5%에서 시작했다가 3%에서 시작했다가 맨 처음에 3%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3%, 4%, 5%, 9%, 6%, 네. 7%까지 봤던 것 같은데 오늘 9%가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트리플이 됐네요. 트리플.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뭐 윤 대통령이 지금 뭐 발언이 자꾸 소개가 되고 안철수 의원에 대한 친윤계 공격이 시작되면 뭔가 경선 판도가 출렁출렁할 것 같다는 그런 관측도 가능할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몇 달도 아니고 한 3달 전에 지지율 1위, 2위, 3위가 누구였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누구였었나요? 지금하고 전혀 달라요. 정말 조변석기 하죠. 자주 바뀌죠. 국민들께서 결국 말 잘하는 사람, 또 이렇게 국민들이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대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지킬 지도자는 누구냐, 어려운 당을 지킬 그런 지도자는 누구냐, 그런 판단을 최종적으로는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다음번 당대표가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큰 역할인데 자 총선에서 사실 이 수도권에서 이긴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닙니다. 다음번 총선에서 과반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윤 정부가 생각해온 개혁들 또 나라를 바꾸는 일들을 할 수 있다 하는데 총선 과반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바람 불면 다 끝나는 겁니다. 바람 불면. 지금 그런데 바람이 문재인 좌파에게 불겠습니까? 대한민국 살리는 세력에게 불리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아쉽다 하면서도 그래도 할 수 없이 그냥 내가 문재인 못 찍을 수 없으니까 문재인 투 찍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찍은 거예요. 또 지난번 지선에서도 우리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런 바람이 불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압승한다. 그런 바람이 첫째는 우리에게 오도록 둘째는 좀 제대로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우연에 기댈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당의 혁신도 필요하고 또 국민들과의 소통도 필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근데 이제 김기현 의원이 이제 황교안 전 대표께서 지난 선거 때 수도권에서 좋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요? 요새 수도권에서 졌죠. 그러나 한 번 졌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진다는 법은 없죠. 그렇죠. 이게 저는 늘 도전하고 실패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번 실패했기 때문에 2번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가 그동안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2번, 3번 실패하지 않았어요. 한 번의 실패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서 그 다음을 준비했고 이번엔 반드시 성공한다. 지역의 문제. 이게 뭐 수도권은 안 된다, 뭐 어디면 된다.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람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지난번에 이 공천이 그렇게 썩 성공적이지 못했다. 공천 실패가 어떤 총선 참패 원인 중에 하나 아니냐 하면서 이제 지난 공천을 그럼 결국 황교안 대표님께서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또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 이제 대표님은 아예 공천권을 내려놓으셔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공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에 대표님이 되신다면 공천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번 실패는 없습니다.
네. 공천의 방법은 네. 있어요.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아, 어떻게? 네, 첫째는 이기는 공천입니다. 이기는 공천이라는 것은 이제 지지도, 지지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여론도 보면 오차 범위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오차 범위를 벗어난 사람은 나가면 대개 이기겠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를 지난번에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혁신 공천이다 이래가지고 좀 지능 공천을 한 일이 있어요. 아, 이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둘째는 그러면서도 이기는 공천 안에서도 혁신 공천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는 이기는 공천과 혁신 공천을 병행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아닙니다. 이기는 공천 안에서도 얼마든지 혁신 공천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이번에 이제 이제 대표 출마하면서 선대위를 만들었습니다. 선대 본부장이 43세 청년 변호사예요. 네. 예. 아마 그 이기는 공천의 하나의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혁신 공천 이기면서도 혁신 공천. 셋째로는 우리 국민들을 살리는 공천이 돼야 됩니다. 경제를 아는 사람, 네. 안보를 아는 사람, 뭐 교육을 알고 이러는 사람들이 공천이 돼야지. 그렇죠. 이거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분들만 공천이 되니까 아하. 우리 당의 중심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물론 비례대표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네. 지역구 중에도 얼마든지 이런 역량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살리는 공천이 될 수 있도록. 네. 그걸 뭐 제가 말하자면 살리는 공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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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인상 깊었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생일 때 직접 음식을 마련해서 찾아가셨잖아요. 정말 수십 가지 그 산의 진미를 준비를 하셨던데 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께서 구속된 것부터가 좀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너무 장기가 됐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역대 대통령 구속 기간 중에 가장 최장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정말 고통 속에서 뭐 어떻게 보면 생활다운 생활, 사람다운 생활을 제대로 못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그 출발점이 하나 어떻게 보면 생일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밥상, 생신 밥상을 5년 동안 차려 드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출소했지만 뭐 그럴 기회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밥상이라도 따뜻한 밥상이라도 차려드리자. 그렇죠. 어떤 분은 뭐 아까 뭐 성대한 밥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성대한 밥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국민들,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담긴 밥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그 만든 상황을 보면 누가 이렇게 기획한 게 아니에요. 규모를 어떻게 하고 뭐뭐 넣고 이렇게 딱 뭐 계획하고 한 게 아니라 이 마음 저 마음이 모여가지고 각자 준비한 각자가 준비한 아니, 각자가 준비한 건 아닌데 어떻게 준비할 건가 뭐 이런 것 세관해서 이제 이 마음 저 마음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어디 뭐 무슨 저 수라상 차리는 회사에서 한 것처럼 아주 딱 그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들어갈 때 보면 상 뭐 이런 저 쟁반에도 가져가고 뭐 종이 어떻게 뭐 다양하게 갖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결국 여러 국민들의 마음이 모인 거죠. 저는 그 자체도 참 너무 짠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거 갖고 꼭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또 그거 안타까워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하여튼 국민의 마음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직접 뵙지는 못하신 거죠? 예, 뭐 요새 뵙질 못하니까 뵙지 않고 계시니까 그러나 전달은 분명히 이제 전달은 됐어요. 됐고.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맛있게 드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쩐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내부 사정은 알기가 좀 힘들어서. 아마 맛있게 드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이 담긴 잔치상이었거든요. 그렇죠. 생신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거의 뭐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옥고를 치르셨는데 사실 뭐 그 죄의 유무를 떠나서 사실은 굉장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뭐 생일상 좀 제대로 한번 받아보셨으면 하는 뭐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있네요. 5년 만에 생신상.
좀 의미가 크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셨어요. 근데 뭐 이제 그 안에 뭐 경호에서 통제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네. 했습니다만은 네. 또 그 질서는 또 잘 따르고 그렇죠. 그게 그렇죠. 우파 시민들의 네.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보면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정말 3년 몇 개월 만에 겨우 재판 결과가 나와서 네. 결국에는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가 됐고 그리고 거의 혐의 중에 대부분 중요한 혐의들은 다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참 이 조국 사태 이게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뻔히 누가 봐도 다 문제가 있고 죄가 있는 걸 아는데 이거를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다가 결국에는 그냥 법의 판결을 받았어요. 이 조국 사태 이 법조인 한 분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은 네. 지난번 아마 국회에서 한번 얘기할 때 그랬어요. 네. 당시엔 자유민주주의자냐 사회주의자냐 네. 뭐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네. 그랬더니 조국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민주주의자면서 사회주의자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자기 입으로 사회주의자라고 말한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붙인 거죠. 그렇네요. 그냥 덧붙인 거지 그게 네. 자기의 진심이 담긴 게 아니거든요. 앞에가 사회가 더 붙어 사회민주주의자가 되네요. 그러면. 아니 사회민주주의도 아니고 네. 사회주의자입니다. 혁명론자예요. 네. 이분이 옛날에 산호맹의 네. 수계였거든요. 아.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그렇죠. 이게 엄혹한 시대에서 그 안에서도 이 산호맹이라고 하면서 끌고 나왔던 친구가 바로 이제 조국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정말 뼛속까지 저는 그 사회주의자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래서 정말 나타나지 않아야 될 친구가 정치에 나타났고 또 장관까지 했다. 그렇네요. 이건 우리 역사에서 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이 뭐 문재인 정권 아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문재인 정권이 다시 놓으면 안 된다 했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당 대표도 하시고 뭔가 그 싸움도 하고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5년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그런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네. 뭘 잘하고 뭘 잘못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되게. 네. 그냥 잘못한 거는 너무 많아서 말 설명할 시간이 모자랄 텐데 네. 잘한 거는 하나도 모르겠다. 아하. 하나도 못 찾겠다. 내가 뭐 일부러 편파적으로 본 게 아니라 네. 제가 사실은 문재인 정권 한 1년 반 지나고 나면서부터 너무 못해서 네. 그래서 그걸 메모를 했어요. 네. 메모를 했는데 예. 거기에 메모 노트에 보면 잘한 거는 정말 하나도 없고 네. 아니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한 것은 있는데 그건 다 네. 시민들이 잘한 거예요. 아, 네, 네, 네. 뭐 무슨 콩쿠르에 가서 뭐 우승을 그렇죠, 했다 뭐 그렇죠. 이런 거. 네. 이 정부가 잘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 태어났다. 아, 태어나서는 안 될 예, 정권. 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뭐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그 말은 하나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아, 글쎄요, 그건 근데 맞았다고. 정말 거기에 제가 좀 다시 말하면 나서는 안 될 정권이 나타났다. 그래서 제가 30년 자유민주 정권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네, 태어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예. 아, 그럼 네. 지금 윤 정부의 국정 운영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어느 정부든 모든 걸 다 잘하는 정부는 없죠. 그래서 저는 네. 윤석열 정부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키워드리고 예를 들면 무슨 안보 정책 같은 거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지난 문재인 정권이 다 망가뜨렸던 안보를 다시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두말할 것도 네.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시장 경제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네. 시장 경제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자체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법치가 살아나고 있다. 아, 법치. 법치가 세워지고 네. 있다. 이거 뭐 민노총. 가짜 불법들이 무너지고 네. 있고 처단되고 있고 네. 이 법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그 가치가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법치가 무너졌다가 네. 무치로 바뀌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살아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앞으로도 그런 면은 평가를 잘 받아야 된다. 네. 역대 대통령을 보면 뭐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 네. 한미 동맹을 체결했다. 네. 또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를 일으켰다. 그렇죠. 되게 그런 거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
그런 분은 없습니다. 아, 네.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부분도 여기 다 잘하겠지만 네.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확실한 부분들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그렇죠. 법치를 살리고 안보와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지금 대장동과 뭐 성남 FC, 뭐 쌍방울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갑자기 이런 법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검사 신상 공개법, 검사 교체법, 검수완박 시즌 2.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이재명 방탄법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런 법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뭐 우리 전에 이제 검수완박법 그러지 네.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결국 검수완박법 2인데 네. 법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네. 악법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가 네.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저게 무슨 잠깐 있다가 말 것도 아니고 만약 네. 법을 또 민주당이 만들겠다고 또 덜렁덜렁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그래 왔어요. 그렇게 되면 네. 계속 제가 30년 정권이 필요하다고 하는 네. 것은 5년 정권 동안 망가뜨린 게 30년이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또다시 이런 정권이 나오거나 그런 정책이 나온다면 네. 우리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정말 목숨 걸고 이를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럼 이제 대표가 되신다면은 야당과의 관계도 좀 잘 이끌어 가셔야 될 텐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우선 계십니까? 첫째는 야당이라고 그래서 민주당이라고 그래서 다 종북좌파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종북좌파가 아닌 분들과는 협력하고 네. 종북좌파는 정말 잘라내고 네. 우선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네. 같고 예. 답은 정치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네. 정치인들이 자기들 뜻대로 하고 싶어도 국민들이 반대하면 네. 그것이 막 정말 이 파도처럼 이렇게 밀쳐오면 다 물러나지 않습니까? 네. 결국 국민에게서 답을 찾아야 된다. 아. 그러면서도 우리 실력을 길러야죠. 그렇죠. 싸워 이길 줄 아는 정당 만들어야 되고 네. 정책도 만들어내야 되고 국민들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런 행보도 해야 되고 그런 세 가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금 대표는 자기 검찰 수사 때문인지 연일 장외 집회를 열고 있어요. 장외 집회라서 뭐 검찰 비판하고 윤 정권 비판하고 하는데 막상 국회는 열어놓고 개점 휴업이고 이런 참 이 행태를 보이면은 사실 국정 운영 이끌어가기가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외 집회를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이유는 장 내에서 안 되기 때문 아닙니까? 아, 네. 장 내가 국회 아닙니까? 네. 국회가 자기들 다 장악해 놓고서 네. 국회는 비워놓고 왜 밖에 나와서 하느냐? 그러니까요. 네. 그 국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나라가 그렇죠. 제대로 서죠. 장 내는 비워놓고 장외에 나가서 네.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장외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해도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호소하기 위해서 장외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해도 해봤습니까? 아니죠. 예. 그냥 나는 사실은 이제 이재명이 이렇게까지 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해당행위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민주당의 해당행위다. 예. 아하. 물론 날짜는 빨리 물러나야 네. 당도 추스리고 정상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당을 완전히 나락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네요. 전 정말 우리나라도 보지 못할 자를 봤는데 네. 당도 민주당도 네. 세우지 않을 사람을 세웠다.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재명 대표 지금 뭐 각종 비리 혐의가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서 대장동도 뭐 돈을 받았다 어쩐다 구체 정황이 있고 쌍방울도 뭐 대북 송금 그 자체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방북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보건데 이제 검사를 해보신 분으로서 이재명 대표 혐의 확실하다고 보십니까? 징역 30년감입니다. 징역 30년. 확실하죠. 예. 네. 아니, 물론 이제 혐의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그 중에 일부는 뭐 그 처리가 안 될 수도 불처벌이 될 수도 있지만 네. 큰 혐의들 네. 이런 것들은 뭐 부지기수니까. 그렇죠. 뭐 제가 30년을 너무 싸게 했네. 무기징역을 해야 되는데. 최소 30년. 아니 네. 지금 무슨 나라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먹거리 챙겼잖아요.
국민들 그렇죠. 428억 원.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 먹거리 챙겼거든요. 네. 그러면서 정치한다고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여기저기 방탄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게 정당이라는 게 방탄 만드는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길 풀어가는 그렇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정치인데. 네. 하여튼 그 이재명 대표 네. 당에서 민주당에서 빨리 축출해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시청자들한테 우리 당 대표로 출마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한번 마무리 말은 한번 여기 네. 네. 네, 국민 여러분, 저는 희망을 잃은 나라에서 희망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제가 요새 30년 자유민주 정권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잃어버렸던 나라의 희망을 되찾는 것이고요. 경제 살리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안보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희망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으로 말하면 좁혀서 말하면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도 이제는 희망을 드리고 국민에게도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함께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황교안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유민주 정권 30년 정권 반드시 세우겠다는 말씀 인상에 남습니다. 네, 오늘 정치펀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